안녕하세요. 정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A의 결산자료 입력과 재무제표의 확정, 그리고 재무상태표 에러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급비용, 보험료, 기간 경과액 등과 같이 프로그램에서 자동 결산해주지 않는 기말 정리사항들은 우선 일반 종표 입력에서 입력하신 다음 결산을 시작해주세요. 결산을 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 결산 방법과 사용자가 직접 결산 전표를 입력하는 수동 결산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자동 결산하는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결산할 기간을 선택하고 띄워지는 이 창에서 매출원가 코드 및 경비를 선택합니다. 제품 매출이 일어나는 제조회사라고 가정을 하고 제품 매출원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5번 제품 매출원가에 1번 원가 경비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표준 원가가 선택됩니다. 여기서 간혹 이 매출원가 계정 과목 코드를 제조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매출원가 계산이 잘못됩니다. 우리는 지금 매출원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코드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가 경비는 제품이면 500번대, 공사면 600번대, 그리고 분양이면 700번대로 선택해 주세요. 이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은 제품이라든지 건설처럼 원가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가 명세서가 반드시 작성돼야 하므로 원가 설정을 해야 되지만 상품 매출원가와 같이 별도의 원가 경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가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내용에도 기재되어 있다시피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이 있으면 자동 반영됩니다. 원가 설정을 완료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전표를 토대로 내용이 불러와지고 매출원가는 원가 설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매출원가가 집계됩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 이렇게 불러와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재고가 남았다. 그래서 남은 재고에 대해서 재고액을 입력해야 한다라고 하면 기말 재고액란에서 입력합니다. 상품이면 기말 상품 재고액, 그리고 제품의 원재료가 남았다라고 하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입력해 주세요. 또 아래로 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내려가다 보면 감가상각비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칸이 활성화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일반 감가상각비는 원가 경비별로 입력하는 감가상각비이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입니다. 직접 입력하고자 한다면 감가상각비의 유형자산 항목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세요.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기능 모음의 감가상각 반영 버튼으로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메뉴에서 결산원로 저장된 감가상각비를 불러와 자동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메뉴에 저장이 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월별 감가상각비 금액이나 결산 반영 금액이 나오고 아래 결산 반영 버튼으로 결산 반영을 하면 이렇게 금액이 집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대손상각비도 자동 결산이 가능한데요. 대손상각 항목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미수수익 등 해당 회사에서 결정한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를 직접 입력하면 전표 추가 시 자동으로 결산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기말 원재료에 대한 금액도 넣었고 감가상각,
그리고 대손상각 금액까지 넣었으니 이제 전표 추가로 결산 전표를 한번 추가해 볼까요?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조회 조건의 결산 종료월의 마지막 날짜에 자동으로 원가 대체 분계가 생성됩니다. 12월까지로 했으니까 12월 31일이겠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자동 생성된 결산 분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결산 분계가 결차, 결대로 생성이 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는 이렇게 결산 분계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동 분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수동 분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수동 결산은 자동 결산 분계처럼 차대별 구분이 반드시 결차, 결대로 입력해야 되고 원가 대체 순서를 꼭 지켜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동 결산된 분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동 결산 입력 시에도 자동 결산 분계와 동일하게 원재료 계정을 원재료비 계정으로 대체하고 다시 원재료비의 계정 합계액을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 분계합니다. 그리고 노무비라든지 각 경비 금액들은 각 계정 과목별로 하나씩 제공품 계정으로 이렇게 대체 분계를 한 다음 마지막으로 제품 계정으로 대체 분계합니다. 반드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사용액을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한 다음 이 제공품 계정이 다시 제품으로 대체 분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말씀드린 이 순서에 따라서 작업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결산 작업 전에 먼저 성급비용, 보험료, 기간 경과액 등과 같이 프로그램에서 자동 결산이 되지 않는 기말 정리사항은 우선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정리하고 자동 결산을 할 경우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실행해서 결산 사항들, 그러니까 기말 재고액이라든지 감가상각비, 대손 충당 등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하여 결산 전표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수동 결산을 할 경우 앞서 설명드린 순서에 따라서 원재료는 원재료비로 대체하고 다시 그 원재료비를 제공품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차례대로 입력해 결산 전표 입력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가 대체가 끝났다면 각 재무제표를 조회해서 결산 사항들이 잘 입력되어 있는지 보고 재무제표를 확정하면 되는데요. 재무제표는 제조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조회합니다. 여기까지 결산이 잘 됐는지 재무제표의 금액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조 원가명세서를 조회해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이 손익계산서의 당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여기서부터 금액이 다르면 이상한 거예요. 결산 잘못된 거라서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금액이 다르다면 혹시 결산 자료 입력에서 원가 설정을 할 때 제품 매출 원가가 아닌 제조로 잘못 선택을 했다든지 또 전표를 입력할 때 제품이나 원재료비를 결차 결대가 아닌 직접 분계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결산이 잘못되어서 결산 전표를 한 번에 삭제하고 싶다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Shift F5로 일괄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 원가명세서의 당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과 손익계산서의 당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이 맞다면 다음으로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손익 금액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당기 순손익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를 실행하면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예로 선택하게 되면 예전에 저장해놨던 저장값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된 금액으로 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오를 선택해서 새롭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금액을 불러옵니다. 다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익 금액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당기순손익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 두 금액도 동일할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우측 상단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 손익대체 분계를 하면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으로 넘어가서 추가된 전표를 확인해 보면 결산 전표 바로 아래에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우측 상단 잉여 결손 분계라고 표시되므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자동 분계 처리된 내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론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조회를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간에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순서를 꼭 지켜서 조회를 해주세요. 자, 결산을 완료하고 재무상태표를 조회해보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입력된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과 다르다는 메시지인데요. 재무상태표에서 입력된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을 확인해 보면 실제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과 달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왜 이럴까 하고 전표에 입력된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근데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과 달라요. 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으로 반영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요.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회계 등식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차이나는 데이터로 계산을 해볼게요. 부채총계 2910-128-063에서 자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다 합산해 봅니다. 그러면 결값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금액을 다시 자산의 합계에서 빼볼게요. 차이가 발생한 이 차액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이 금액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과 차이가 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발생한다면 크게 5가지로 이 오류를 해결해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잔액이 지금처럼 0원이 아니거나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 금액이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다를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동일한데도 오류가 발생한다면 2월 이익잉여금 계정과목 코드가 아닌 377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378번 미처리 결손금 계정을 사용하여 입력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미처분 또는 미처리 계정으로 잘못 입력하여 에러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는 꼭 375번 2월 이익잉여금, 376번 2월 결손금 계정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손익 대체분계까지 한 다음 일반 전표 입력에서 다시 전표를 추가 입력했거나 수정했을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수정사항이 발생했다면 잉여금 처분 분계를 일괄 삭제 후 다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전표를 추가해야 하는데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전송한 손익 대체분계를 일괄 삭제하기 위해 단축키 Shift F를 이용하여 일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다른 메뉴에서 자동 전표 처리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체 취소 버튼을 눌러 체크박스를 모두 체크 해제한 다음 삭제하고자 하는 항목만 체크해서 삭제해 주세요. 세 번째, 전표 입력 시 원가 경비를 잘못 입력한 경우인데요. 결산하는 회사는 제품 매출 원가만 있고 그래서 경비도 500번대만 사용을 하는데 600번대라든지 700번대 계정 과목으로 입력한 분계가 있을 경우 결산 시 600번대와 700번대는 원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잘못 입력한 계정 금액만큼 차액 오류가 발생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혼자 대체되지 않은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 모음의 계정 과목 코드 보기로 확인해 보면 600번대 원가 계정입니다. 잘못 입력한 전표이기 때문에 전표 추가한 결산 전표를 다 삭제하고 다시 500번대 계정으로 맞게 변경한 다음 결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전년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이익잉여금 처분액 란에 처분 계획을 세워놨는데 당해년도 처분일에 처분 분계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년도에 이렇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처분 계획을 잡아 놓으셨다면 올해 꼭 처분 분계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결산 분계를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자동 생성하지 않고 수동 결산을 했을 때 차대변 구분을 결차 결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차변과 대변으로만 입력했을 경우입니다. 결산 전표의 경우 꼭 결차 결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바른 분계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류사항들을 다 해결했으니 다시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결산 전표를 다시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결산 자료 입력과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5가지 케이스의 해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